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일론 머스크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해킹으로 이 비트코인들을 확보를 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핵 개발이라든지 북한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큰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이 비트코인 해킹 문제, 코인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북한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세계 3위다. 네. 이런데 이제 약간 추상적인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밝힌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전문 업체인 아캄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에서 이제 수년 동안 북한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라는 이제 해커 집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유 중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전자결제 지갑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몇 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보유를 했느냐 전체를 집계를 해보니까 아하. 이게 이제 13,441개 정도 됐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3,400여 개 정도를 북한이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예,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진짜. 이게 더 화제가 된 게 네. 지금 이제 머스크 CEO가 갖고 있는 네. 테슬라 계정으로 보유를 한 비트코인보다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더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는 지금 11,500개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정부가 머스크보다 이제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한 2,000개 이상 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머스크 CEO가 보유한 게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더 많은 게 알려지면서 북한이 3위로 올라섰고 이제 머스크 CEO가 4위로 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 북한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여러 코인들도 탈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체 가상화폐 보유 규모는 이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3배 정도요? 예. 그럼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예, 북한이 지금 2023년에 탈취한 전체 가상화폐 규모가 네. 이제 6억 6,100만 달러고 작년에는 13억 4천만 달러로 이제 2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만 합쳐도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그동안 약 3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추산해 왔던 걸 고려를 하면은 아하. 결국에는 핵 개발 자금 중 상당수가 이 코인 해킹을 통한 탈취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의 이제 코인 해킹을 단순한 탈취 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 좀 더 심각한 핵 위협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3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코인을 북한이 해킹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북한의 이 해킹 능력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사건화가 됐을 정도로 어쨌든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코인 해킹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게 좀 특화가 좀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북한 해킹 그룹은 원래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는 조직 산하에 예. 여러 이제 집단들이 소속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찰총국 전체 조직원은 약 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 소속된 해커 숫자는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보유한 해커 부대 규모로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코인 탈취나 이제 가짜 뉴스 유포, 바이러스 살포 등 여러 사이버 테러의 약 80% 이상을 이 북한 해커들이 일으킨 걸로 지금 집계가 될 정도로 네.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조직만 해도 뭐 김수키라든가 라자루스, 안다리엘, 이제 스카크로프트 등 이제 이런 4개 정도 조직이 있고요. 네. 특히 이들 조직은 코인 탈취에 굉장히 전문화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이후부터 이 코인 전문 해커들을 대거 양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김숙희나 라자루스 특히 두 개는 뭐 굉장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의 해커가 있다. 이게 말이 10,000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 예, 단위 국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해킹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코인이든 뭐든 간에 해킹을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금화 같은 건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게 지금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은 북한의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거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인이 대표인 유령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네. 이 회사명으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로 돈을 옮기는 수법을 그동안 많이 썼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대러 제재 그리고 대중국 제재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달러 환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어디든 이 코인 작물을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다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난해에는 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에서 중동 사업가들과 거래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남미 마약 조직, 네. 심지어는 알카에다나 예멘 후티 반군과 같은 아랍의 반군 조직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돈 되면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위험한 거래고 최근에는 또 작물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서 비트코인의 우회 환전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것이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각국에서 규제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뭐 기축통화로 지금 비트코인을 쓰겠다 그렇게 발표까지 했고 심지어는 아예 시장 거래를 금지한 나라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 통일된 규범 마련도 어렵다고 하고요. 각국이 보유한 수량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이거를 아마 완전히 규제하고 감시하려면 통일된 규범이나 아니면 통일된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상상이긴 한데 북한이 그렇게 10,000명 정도 해커 부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비트코인 포함해서 많은 걸 해킹을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최정예 정말 해커 부대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그 해킹한 걸 다시 해킹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문제가 있다면, 되나요? 네. 그러면 예,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경쟁적으로 이제 서로 해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자산 자체가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그런 아하. 인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상 국가들에서 이제 탈취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북한의 이 해킹 현실적으로 그걸 막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이 또 아주 그걸 고도화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인 탈취가 그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예.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고 이제 공약 때 발표를 했었고 네. 아마 조만간 법안이 개정이 돼서 미국 정부가 실제 비축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하. 이 만약에 이거를 북한이 건드리게 되면은 네. 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그동안 압수한 비트코인들만 합쳐도 지금 21만 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28조. 근데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것까지 노리고 들어가서 네. 탈취에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은 아. 이제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이제 크게 폭락을 하거나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잘못하면 정말 엎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나 이제 다른 나라 정부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화를 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의 보안성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게 아마 큰 과제가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여기서도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네요. 해킹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이 비트코인 머스크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3조 정도 그렇게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이 해커들의 실태 또 앞으로 이 가상자산의 어떤 해킹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